안녕하십니까. OBS 뉴스입니다. 북한 평창올림픽 예술단 본진이 오늘 만경봉호를 타고 강원도 묵호항으로 들어옵니다. 북한 선박 입항을 금지한 오이사 조치 등에 위배되지만 정부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갈태용 기자입니다. 북한 원산항에 정박한 만경봉 92호. 1992년 취항한 9,700톤급 대형 화물 여객선으로 최대 350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는 북한 응원단 숙소로도 쓰였습니다. 이 배로 예술단을 보내겠다고 통지한 데는 우선 2002년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노출을 최대한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시했던 판문점, 경의선 육로 통과와 우리 측 숙소 이용보다는 통제가 훨씬 쉽습니다. 벌써 세 번째 번복이지만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연 취소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덕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러마하고 그냥 받아주겠다는 입장이신가요? 그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대북 제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 진입을 불허한 오이사 조치와 2016년 12월 제재안에 모두 저촉됩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갈마 비행장을 찾았던 우리 항공기의 일시적 제재 유예에 이어 추가 조치를 노린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시키는 그 물꼬를 한번 트고 싶다. 이런 것들도 포석을 두고 한 거 아니냐. 실제로 북한은 최근에도 만경봉 92호 내부를 개조하는 등 운항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BS 뉴스 갈태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IOC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념을 넘는 올림픽 정신을 평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륜기가 새겨진 단상에 올라 가볍게 인사를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132차 IOC 총회 개회식. 문 대통령은 아픈 역사가 새겨진 한반도에서 곧 평화의 메시지가 울려 퍼진다며 평창 평화올림픽을 강조했습니다. 분단된 국가, 전쟁의 상처가 깊은 땅, 휴전선과 지척의 지역에서 전 세계를 향한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남북 단일팀의 올림픽 출전에도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상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북한이 개회식에 공동 입장하고 올림픽 사상 최초로 남북 단일팀이 출전합니다. 마침내 북한의 올림픽 출전을 지지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함께 장웅 북한위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위원장님과 IOC 위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장웅 위원께도 각별한 감사를 표합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와 인류가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넘는 올림픽 정신을 평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수 중심의 대회, 최첨단 ICT 기술이 갖춰진 올림픽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촛불 집회로 대표되는 지난 겨울을 언급하며 축사를 마무리한 문 대통령은 올림픽 후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전 세계에 전달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차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출국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일본을 먼저 방문한 뒤 평창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인 오는 8일 미국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하고 경기도 평택 천안함 기념관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성공 기원을 위한 북한 예술단 특별 공연의 일반 관람객 응모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정부합동지원단은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내 문자도 함께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첨자 780명은 오는 8일과 11일 강릉아트센터와 국립극장 매표소에서
공연 시작 2시간 전 1인당 2장씩의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일 공모 당시 서울 공연 당첨 규모를 250명으로 제한했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2배인 500명으로 늘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1년 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경영권 승계 작업과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뇌물 인정 범위와 액수도 절반 가까이 줄였는데요. 박영수 특검팀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자유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 국외 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게 형량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핵심 혐의인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코어 스포츠에 건넨 용역 대금 36억 원과 최 씨 측의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부분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국회위정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고 특검이 주장한 영차 독대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1차 독대가 있기 3일 전에 따로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했다고 새롭게 주장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안타깝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철저히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국회는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합니다.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과 강남 집값 상승을 포함한 정부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또 가상화폐 정책을 둘러싼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만든 민주평화당 중앙당 창당대회가 오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립니다. 천정배, 박지원 등 국회의원 15명으로 첫 출발한 민평당은 창당대회에서 조배석 의원을 초대 당대표로 장병환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할 계획입니다. 민평당은 창당대회 뒤 텃밭인 호남을 중심으로 여론전을 집중하면서 존재감을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측근인 김백준 전 기획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김하혜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을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4억 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2008년 이 전 대통령이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를 요구해 현금 2억이 든 캐리어가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오니 받아도라고 직접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이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국정원 돈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만류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를 요구했고 현금 2억이 든 쇼핑백이 전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방조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공소장에 적시하진 않는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판단한 만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소환 시기로는 평창올림픽 폐막 직후인 2월 말이나 3월 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아희입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자 회사 홍은프래닝의 금전거래 정황을 파악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지난 2008년 1월 다스자 회사의 법인 계좌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5천만 원이 보내진 사실을 파악하고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송금 시기가 이 전 대통령이 17대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인 점에 주목하고 전후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를 검찰 간부가 은폐했다는 의혹 등을 공론화한 임은정 검사가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성추행 조사단에 출석합니다. 앞서 서 검사가 성추행 의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임 검사를 상대로 은폐 등과 관련한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의혹을 무마하려고 인사에 개입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단서가 충분히 확보되면 피의자를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탈세를 저지른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규모 집단소송을 대리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수십억 원대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54살 최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지난해 서울 남부지검 전현직 수사관들이 뒷돈을 받고 코스닥 주가 조작 사건 수사 기록을 관련자에게 넘겨준 사건에도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후 입원 치료를 받던 2명이 추가로 숨져 희생자가 총 45명으로 늘었습니다. 밀양시에 따르면 부산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83살 손모 씨가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숨졌고 밀양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79살 이모 씨는 어젯밤 11시 10분 숨졌습니다. 밀양시는 현재 부상자는 총 147명으로 중상자는 8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맘때면 찰상 장만이 고민인데요. 올해도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에는 가게마다 성수품이 진열대를 채웠습니다. 푸짐한 상품만큼이나 대목을 바라는 상인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그냥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 싸고 좋으니까 물건이. 오셔서 모든 걸 잡숴보시고 또 써보면 좋다는 걸 인정받아요. 매서운 한파에도 전통시장을 찾는 건 역시 인심과 정 때문입니다. 물건도 많고 사람도 많고 사람 냄새도 나고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것만큼 사고. 서울의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17만 5천 원으로 대형마트보다 21%가량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통시장은 지난해보다 1.8%, 대형마트는 2.3% 비용이 올랐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값이 떨어졌지만 수산물과 가공식품, 축산물은 다소 올랐습니다. 한파가 이어지고 있어 일부 품목은 가격이 계속 바뀔 전망입니다. 사과, 배 등 과일류는 산지 저장 물량이 많아 시세는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배추, 무 등 채소류는 최근 한파로 인하여 수급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례상 비용은 같은 전통시장이라도 강남과 서초, 구로구가 평균 20만 원대, 영등포, 마포, 성북구가 15만 원대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 네, 입춘이 벌써 지났지만 강력한 한파는 여전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2.8도, 체감온도는 영하 19도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 지역은 많은 눈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밤까지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3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 해안가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오늘도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 5도 지역에는 산발적인 눈발이 조금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낮 기온 영하 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기도 무척 건조한 상태인데요.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 역시 영하 6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목요일 낮부터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강추위는 물러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O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